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70을 넘어서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요. 젊을 때는 건강도 좋고 일할 힘도 있어서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는 불안감이 커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나이 70 이후의 삶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늘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삽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6가지 삶의 자산인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6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삶은 분명히 훨씬 더 단단하고 의미 있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먼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 겸 제 지인의 아버지는 평생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크지 않은 연금을 받으셨는데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도 한 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병원비도 걱정 없이 해결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마련인데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으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는 거죠.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고요. 반대로 또 다른 지인의 사례도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사셨지만 노후를 대비하지 못해서 은퇴 후에는 자식에게 생활비를 의존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잘 도와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눈치가 보이고 자식 입장에서는 생활이 빠듯하다 보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마음의 상처만 깊어지고 관계마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경제적 자립이 노후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주변을 보면 돈은 넉넉한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매일 병원 신세를 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분은 평생 일만 하느라 운동 한번 제대로 못하고 은퇴를 맞이했는데 은퇴 직후부터 혈압, 당뇨, 관절 질환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결국 여행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반면 또 다른 분은 특별히 많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며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활기차게 동네 모임에 나가고 취미 활동도 하면서 즐겁게 살고 계십니다. 결국 건강이야말로 진짜 자산이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건 관계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어울리던 시간도 사라지고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바빠집니다. 이럴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배우자나 친구가 있다는 건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내와 늘 다투며 지내다가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학방을 쓰게 되고 말조차 나누지 않으니 더 외롭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부부는 젊을 때부터 작은 습관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두 분은 여전히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지 않아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몇 명의 친구가 있다는 건 외로움을 막아주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이처럼 경제적 자립과 건강관리 그리고 관계의 유지가 노후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모두 젊을 때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쌓아가야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실천적인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소득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건 기본이고요. 가능하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무리가 되지 않는 소일거리나 부업을 통해 소득을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몸을 움직이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정기검진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운동보다는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처럼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계는 의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게 관계입니다. 먼저 배우자와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고 사소한 대화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한 통을 먼저 걸고 만나자고 먼저 제안하는 작은 노력이 관계를 이어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태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른 이후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주는 6가지 중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경제적 자립, 건강관리 그리고 관계라는 3가지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례를 통해 살펴봤는데요. 아직 더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70을 넘어서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흘러갈까?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혹은 남은 세월이 그저 버티는 시간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젊을 때는 어떻게든 힘으로 버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70을 지나면 신체적 한계와 사회적 관계의 변화, 경제적 기반의 불안정 등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나이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핵심은 6가지 자산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자립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불안은 돈에서 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안정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기본이 되고 여기에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통해 생활비의 일정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나이가 들어서도 가능하다면 작은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힘든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나 취미를 활용한 소득 활동은 정신적으로도 활력이 되고 재정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하는 차원을 넘어 나의 존엄과 독립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입니다. 둘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재산이 많아도 병원 신세를 지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나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올바른 식습관을 지키는 것,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몸을 더 병들게 만듭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대화하고 웃는 것이 곧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결정짓는 근본 자산입니다. 셋째는 관계입니다.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사회적 관계는 점점 줄어듭니다. 직장을 떠나면서 동료들과의 연결고리가 끊기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빠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외로움은 줄어들고 삶의 안정감이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의 진실한 친구가 있으면 그 자체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약해집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관리하고 먼저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자산입니다. 넷째는 편안한 주거 환경입니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나의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 기반입니다. 나이가 들면 큰 집은 오히려 불편하고 관리하기 힘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편리함입니다. 병원이나 시장, 교통편이 가까운지 생활 동선이 편리한지 집안 구조가 안전한지가 우선입니다. 특히 고령이 되면 낙상 위험이 커지므로 미끄럽지 않게 정리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삶의 후반부에 집을 정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의 짐을 덜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큰 해방감을 줍니다. 집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5째는 삶의 목표와 취미입니다. 은퇴 이후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사라지면 사람은 금세 무기력에 빠집니다. 특히 남성들이 은퇴 후 우울증에 취약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없으면 삶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왜 일어나고 무엇을 위해 하루를 살아가는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가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주는 활동으로 발전할 때 노후는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도 좋고 텃밭을 가꾸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나에게 기쁨과 의미를 주느냐 하는 점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이 곧 성공적인 노후의 비결입니다. 6째는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도 늘 불평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웃습니다. 결국 행복은 환경보다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를 받아들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배우려는 자세,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시대는 계속 변하고 젊은 세대와의 간극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노후의 관계와 삶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삶의 모든 영역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 6가지 자산을 갖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자존심을 지켜주고 건강은 삶의 질을 높여주며 관계는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집은 생활의 기반이 되고 목표와 취미는 활력을 불어넣으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그 모든 것을 지탱해 줍니다. 반대로 이 6가지가 부족하다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외롭고 불안한 노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직 일흔이 되지 않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연금 구조를 점검하고 생활비 계획을 세우며 작은 소득 활동을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일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것이고 집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작은 목표와 취미를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고 마음은 긍정으로 채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6가지 중 몇 가지를 갖추고 계신가요?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시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준비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하고 행동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일흔 이후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6가지 자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6가지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이미 잘 준비하고 계신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